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3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해찬이 내리꽂은 우종수가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검찰에 아주 망신을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또 신청했는데 검찰은 설 연휴 중임에도 이 영장을 다시 반려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법적이라고 한 것은 제 판단이고 우종수는 그게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김성훈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지켰던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역시 함께 반려가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그것도 뭐 거의 잇따라냈다가 또 이게 다 반려가 되니까 지난번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의 수사권 연장을 위한 영장 신청이 연속 반려된 것과 같은,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시쳇말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우종수가 왜 이렇게 또 얼마나 집요하고 무식하게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잡아넣으려고 했느냐, 그 이유를 보자면요. 1월 19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처음에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같았어요. 그러자 닷새 뒤인 24일에 보완수사도 그때도 하라 그랬는데 거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고집을 피우고 뭐 보완수사할 게 뭐 있어 하면서 뭘 잘못 알았겠지 하면서 또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검찰이 이것들 봐라 하는 그런 자세로 이걸 가지고 있다가 7일 만에 다시 이 반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탁구도 아니고 이게 같은 편인 줄 알고 검찰 쪽에 냈는데 연속 2번, 그것도 설 연휴 쉬는데 그냥 툭 하고 다시 영장이 되돌아온 거예요. 자, 윤석열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 이 점을 좀 중요하게 꼽았고,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뭘 또 구속까지 하겠다는 거냐, 이게 아주 합리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구속을 하고 싶으면 이 보완을 좀 해라,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증거나 뭐 특히 물증을 좀 제시해라, 통상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종수가 주도한 경찰 국수본의 수사 자체가 이 막무가내식이었고 무리했다는 것을 검찰도 인정을 한 셈입니다. 자, 이 김성훈 차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95년 IMF 2년 전에 대통령 경호처에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 경호처를 평생 직업으로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 모신 대통령을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까지, 그리고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까지를 그야말로 충실하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차장이 된 것은 나중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묵묵히 그 낮은 그 직급부터 시작해서 좌우 이념 안 가리고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중에 그냥 오로지 이 경호처는 그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존재 이유다, 이거 박종준 전 처장도 얘기했던, 이게 아주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거기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경호처 맨일 뿐이다. 좌우 이념이니 특정 지역이니 어떤 특정한
무슨 우리 법 연구에 이런 거 뭐 경찰에 또 경호처에 없지만 그런데도 속하지 않은 그야말로 오롯이 대통령 경호처맨으로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란 신념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중과 부적으로 또 본인이 응해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렇게 응하니까, 공수처가 이제 했지만 경찰의 집행에 응한 거죠. 그래서 체포 구금이 된 뒤에는 곧바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뭐 이게 잡아넣을 이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때 또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구치소로 달려갔죠. 그래서 대통령을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체포 구금도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줄곧 대통령 경호처 차장,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도 충실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곽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충직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왜 우종수는 잡아 넣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요? 그는 경찰 내의 대표적인 이해찬 인맥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참 살이 좀 떨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찬은 서울 용산고를 나왔습니다. 당 대표와 국무총리 등으로 한창 잘 나갈 때 경찰에 고등학교 후배가 하나 있어요. 이택순. 이 사람이 이제 이해찬의 그 백으로 경찰청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저도 취재 시절에 이택순 씨 많이 만나서 잘 압니다. 사람은 일 잘하고 강직하고 인사 전문가예요. 여러 요직을 나중에 그렇게까지 잘 나갈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청장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 모두 이해찬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용산고 선후배예요. 그래서 이 이해찬이 고등학교 후배인 이택순 씨를 아주 총애하며 키워줬습니다. 이택순은 행정고시 출신인데 같은 행시 출신인 이 우종수를 또 아꼈어요. 그래서 경력과 인사를 살뜰하게 챙겨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전문가였어요. 인사 과장도 하고. 그래서 이 이택순이 우종수를 자신이 거쳐갔던 자리, 또 용산이 나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기경찰청장. 물론 우종수는 분도가 된 경기 북부경찰서 청장을 했는데 그거나 뭐 매일반이죠. 이렇게 요직 자신이 거쳤던 자리로 다 이끌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종수는 경찰 선배이자 여당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이, 사실 이철규 의원은 순경 출신이기 때문에 우종수는 자신이 그래도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경정부터 시작해서 아마 경찰에 일찍 들어오기는 이철규 의원이 했지만 속으로 아주 깔봤을 거예요. 원래 또 경찰이 직급에 따라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 선배인 이철규 의원이 훗날을 생각해서 여보시오 우종수 본부장 그렇게 막 나가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보통 이 본부장 같은, 국수본부장 같으면 뭐 새겨 듣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 참 듣기 불편하네요 하면서 화를 벌컥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자, 또 이철규 의원이 김성훈 차장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국회에서 따지니까 한술 더 뜹니다. 듣기 참 거북하다. 거북합니다. 판사에게 가서 따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개 이 국수본부장이 그래도 여당의 실세 국회의원인데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는 것이고, 대체 누굴 믿고 이렇게 방자하게 구는 걸까요? 이재명의 정치 멘토가 바로 이해찬입니다. 그런 이해찬이 나를 뒤를 봐줬다, 지금도 봐주고 있다. 이해찬이 봐주는 거면
뭐 이재명이 내 후견인 아니겠어?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배짱을 부려본 겁니다. 실제로요, 민주당은 오히려 우종수를 그렇게 압박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이철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종수의 적반하장, 안하무인 행태에는 이런 뒷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수는 또 같은 행정고시 출신인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과 내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이죠. 이상식이 자신의 SNS에 이번에 경찰과 내가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바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늘어놨다가 이게 곧바로 적발이 돼서 당신이 그 메신저 역할을 했구만. 이게 뭐야? 내통한 거지? 라고 이제 지적을 받았어요.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당연한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거 왜 쓸데없는 소리를 거기다 해가지고 이런 또 분란을 만드나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상식이 메신저 역할을 했던 파트너 바로 우종수입니다. 우종수와 이상식 행정고시 출신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는 서로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엄청 챙기거든요. 더욱이 민주당의 의원으로 갔으니 우종수와가 얼마나 우종수하고 아삼육으로 지냈겠습니까? 최근에 검찰은 경찰의 국수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자 우종수의 국수본은요, 보복적으로 검찰 특수본을 수사할 태세입니다. 자, 또 검찰은 공수처장 오동훈을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수사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한때 윤 대통령 잡기에 혈안이 됐던 이 세 조직, 공수처와 검찰, 경찰 사이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야말로 난장판 수사가 전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가관이죠. 최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론조사에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여전히 높긴 해요. 그건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확연하게 줄고 있고, 또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 헌재에서 기각돼야 한다는 여론 수치가 40%대, 40에서 45%대에 안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확 올라가지도 않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또 문영배 헌재가 사실상의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마은혁을 끌어들여서 탄핵 인용 인원이 최소한 6명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버텨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핵 기각을 해야 된다,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40%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탄핵 반대 40%대를 현재의 8명 헌재 체제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3.2명이 되고요. 9명으로 계산하면 3.6명이 됩니다. 어쨌든 3명을 넘어요. 이것만 유지가 되고 이 비율이 현재의 보수 2명 그리고 중도 보수 2명에게 영향을 주면 3명에서 최소 3명에서 4명의 탄핵 반대가 가능하다는 게 제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 여론조사, 한국여론평판연구소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남권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은 60%대에 이르렀고요. 지지율은 64%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수도권과 충청, 호남 이런 데를 제외하고 강원, 제주도 빠져있고 하니까 이게 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매우 놀라운 겁니다. 60%대라는 수치는 처음 나온 거거든요. 40%를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훌쩍 넘어서 돌파했다. 탄핵 기각, 탄핵 반대 여론이 그렇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수치에만 고무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 믿음을 공유하는 분들이 뭉치고 힘을 확산시키면 이 수치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